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지금쯤이면은 뭐 저녁 맛있게 드시고 있거나 아니면 퇴근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겁니다. 편하게 들어주시고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퇴근 준비 잘 하시고요. 날씨가 이쪽 남쪽은 흐리고 약간 위쪽 중부지방은 약간 맑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이 작은 땅덩어리인 대한민국도 상당한 변화가 있어 차이가 있더라고요. 서울 경기 쪽은 비가 엄청 오고 이쪽 밑에는 거의 뭐 가뭄이고 가뭄. 도대체 이 작은 땅덩어리인지 큰 땅덩어리인지 모를 정도로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요즘도 기상예보가 잘 안 맞더라고. 기상예보가 예전같이 이렇게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은 가을 장마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가을 장마 비도 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좀 햇빛이 막 강하게 내리쬐는 것보다는 저는 약간 보슬비가 내리는 게 좀 좋더라고요. 지금 보면 이제 미국의 그 긴축 때문에 이제 증시도 이제 지각 변동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발 고강도 긴축, 미국발 고강도 긴축. 이게 하여튼 자본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 그리고 불안이 이어지면서 이제 국내 증시에 그 시가총액 순위가 이제 바뀌는 것 같아요. 시가총액 순위가 바뀐다. 대표 성장주 카카오죠. 카카오의 시총이 벌써 31일 날 보니까 10위권 밖으로 이제 밖으로 밀려났어요. 밀려났고 네이버는 뭐 9위에 겨우 턱걸이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반면에 보니까 2차전지, 뭐 신재생 에너지들 있잖아요. 관련 종목들은 약진하는 그런 계기를 이제 마련하게 된 거죠. 코스피 보면은 카카오 시총이 벌써 32조 6,700억 정도 돼요. 32조 6,700억 기록을 했고, 기아가 32조 7천억, 7,500억 정도 하니까 기아에 이제 12위 자리를 내줬어요. 기아. 야, 예전에는 그렇게 죽 쏘던 그 기아차였는데 요즘 기아차 상당히 성장했어요. 선전했고 지난해 말이죠. 시총 6위였던 카카오가 결국 11위로 이제 내려앉은 거예요. 이렇게 카카오가 무너지다니 하면서 좀 답답할 겁니다. 카카오 주주들이 상당히 좀 나쁠, 기분이 안 좋을 거야. 또 다른 그 대표 성장주가 있죠. 네이버. 이 네이버의 시총도 39조 3,700억 정도 되는데 지난해 말 보니까 62조 9,200, 아니 62조 926억이죠. 62조 926억 대비해서 36.6% 정도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당시 시총 순위는 3위였는데 지난해 말이죠. 한 6월 말에서 5위로 떨어졌어요. 떨어진 데 이어서 다시 2개월 만에 9위로 추락하는 거야. 9위로 쭉 빠지는 거야. 같은 기간에 뭐 카카오뱅크 11위에서 23위, 카카오페이가 15위에서 한 45위로 시총 순위도 크게 떨어지더라. 계속 밀려나가는 겁니다. 상당히 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 성장주의 그 추락은 금리 인상 여파 탓이 커요. 여파 탓. 하여튼 이들 기업은 코로나 그 팬데믹 그 시기에 언택트 테마주로 주목받았어. 언택 테마주. 주목받았는데 그냥 올해 봄부터 시작된 그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 고강도 긴축에 이제 미래의 가치가 낮게 평가됩니다. 낮게 평가됐고 이는 주가의 부담으로 이제 작용이 돼요. 이에 따라서 올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증시가 이제 부진했는데 성장주들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제 큰 하락률을 기록하는 거죠. 그 성장주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속이 쓰립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 주말이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 발언 때문에 지금 주가가 상당히 이제 빠지고 있어요. 지난 29일에만 이 두 기업의 시총 3조 원 날라가 버렸어. 3조 원. 3조 원이 증발해 버렸어. 그래서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이제 미국 증시 이제 급락 영향이 전해지면서 이제 금리의 그 민감도가 높은 기술주 위주로 이제 하락이 동조화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연준 인사들의 그 매파적인 발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연준의 그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현실화되고 있어.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죠. 그리고 현재 그에 따른 기준금리도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현재 커지고 있어요. 성장주의 고난은 당분간 지속될 거야. 응? 당분간 지속될 겁니다. 지금 우리 네이버, 카카오 주주들 힘내셔야 돼. 응? 반면 2차전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는 약간 시총 이상 성장했어요. LG화학도 지난해 말 9위 수준에 머물렀는데 배터리 소재 쪽 부분이 선전하다 보니까 지난 6월이죠. 6월 이후로 시총 순위가 벌써 6위까지 갔어. LG화학이. 그리고 배터리 소재 양극재를 생산하는 그 포스코 케미칼
이 포스코 케미컬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41위에서 22위로 껑충 뜁니다.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분류되는 하나솔루션이 47위에서 37로 바뀌었고, CS 윈드 117에서 102 등도 약진했습니다. 하여튼 그 바이든 미 행정부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에 따라서 세제 혜택 수혜가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단하죠?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올라가더라. 하여튼 참 흥미롭습니다. 흥미롭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음, 어떻게 참 투자를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성장주라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구나. 지금 당장은 또 이렇게 빠질 수 있구나.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 코스피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스피 어떤 분이 댓글 달았네. 코스피 50, 60% 손실 중이라고 하는데 코스피도 옛날 같지가 않죠. 지금 보면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참 깝깝하죠. 한때는 이게 뭐 3600 간다고 막 다들 아우성 쳤는데 3600 과연 갈까? 지금 52주 최고가가 3206이었어요. 하여튼 그 잘 나가던 코스피가 지금 벌써 2415까지 내려왔으니까 답답할 만하죠. 그래서 이 코스피 지수를 따라가는 뭐 ETF 같은 것들은 지금 거의 펀드는 거의 죽쓰고 있는 거지. 코스피 뿐이겠어.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빠졌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성장주도 많이 빠지고.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나스닥도 그렇고 지금 뭐냐 다우도 그렇고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너무 코스피만 빠졌다고 해가지고 우울할 게 아닙니다. 그 미국에 잘 나가는 종목들 기업들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은 지금 반도체 섹터나 IT 기업들 보면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내 종목만 내 기업만 빠졌다고 우울해할 게 아니야.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거야. 지금 다 빠져요. 그 중에 뭐 몇 개 정도는 뭐 특이한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특이한 종목 이외에는 거의 뭐 하락장이에요. 하락장. 지금 금리 때문에 금리 인상, 뭐 환율도 좀 문제죠. 국내는 환율. 그리고 긴축한다고 난리지. 이러니 뭐 잘 될 이유가 없겠어요. 지금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상당히 좀 안 좋으니까 경기 침체까지 우려지고 또 오늘 보니까 중국이 난리야. 또 중국 청두라는 도시가 있다. 청두. 이 도시가 인구가 2100만인가 돼요. 2100만. 뭐 셧다운 했잖아요. 또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이게 글로벌 정세가 안 좋아. 이럴 때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럴 때는 여러분들 투자를 좀 약간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약간 좀 줄여가지고 최대한 현금을 많이 좀 확보를 하시는 게 또 현명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뭐 많이 빠지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야 이때 용감하게 또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용감하게 용기 있게 저점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기만의 투자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주린이 분들이나 뭐 초보분들은 상당히 겁나지. 내가 가지고 있는 비록 작은 금액이라도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증발될까봐 응? 증발될까봐 상당히 겁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섣불리 투자하기가 힘들다고 하죠. 절대 소문이나 뭔가 카드라 통신에 의해서 투자를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진짜 말 그대로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좀 보수적인 스탠스로 취하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종목, 살아가는 종목만 이해 가야지 괜히 뭐 저쪽 가니까 굉장히 좀 좋더라 막 뜨더라 뭐 그래가지고 이제 글로 막 휩쓸려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번 물리는 거예요. 고점에 영영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잘 모르면 하지 마. 내가 잘 모르는 기업, 내가 잘 모르는 섹터 종목이면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가만히 그냥 보고 그냥 공부하면서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고 내 이 기업과 같이 한 10년, 20년 정도 그냥 장기 투자하겠다는 생각으로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발 담그지 마세요. 안 담그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예적금 넣어놓으세요. 예적금 넣어놓으면 원금이라도 보호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여튼 요즘은 그래요. 좀뭐 시드머니가 조금 아쉬워요. 좀 아쉬워요. 지금 이럴 때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감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밭에 가서 일도 해야 하고 산에 가서 나무도 베고 콩도 캐야 하고 할 게 많다 진짜. 콩밭도 가서 좀 가꾸야 하고 너무나 할 일이 많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캐시 확보에 최선을 다해보자고요. 분명히 기회는 올 것 같아. 그 기회를 아주 매일 발톱으로 확 잡아채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뇌동매매 하지 마세요. 뇌동매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이럴 때 또 좋다고 해가지고 또 레버리지나 뭐 신용 써가지고 하시는 것은 어리석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야. 잘 모르는 정보는 절대 하지 말자. 알겠죠? 꾸주사모도 뭔가 확신이 있고 사랑이 있을 때 하는 거지, 뭣도 모르면서 꾸주사모 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방송 때 봬요.